많은 내외가 되겠구만요. 그렇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네. 북한에서 이제 그 작가들은 일단 작가동맹에서 간부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당 선전부 간부까지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당 선전을 이끌어 보기 때문에요. 현재 김성민 씨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해창작과에 적을 두고 작가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국내 작가 중에서 어느 분의 어떤 작품을 심취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뭐 다 배워야 되죠. 저야 뭐 다 배워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적으로 처음부터 배우지 못한 이제 그 불행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선택의 여지밖에 없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이제 시에서는 이제 신동엽 선생과 신동엽 시인의 시를 정말 심취해서 읽었고요. 그 다음에 또 소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황석영의 그런 소설도 보고 있고요. 보다 중요하게는 저는 그 국내 소설도 기초가 안 됐다고 보기 때문에 국내 소설도 그렇고 이제 그 처음 여기서 난생 처음 보는 이제 외국 문학도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광장은 못 읽어보셨어요? 읽어봤습니다. 윤은길 선생의 뭐 아콜레의 구두로 나오는 그런 책. 공산주의 이론가들은 흔히 종교를 아편에 비유하면서 주민들의 신앙의 자유를 거의 박탈하게 맞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에는 유명 사찰들이 곳곳에 남아있는데 북한에 계실 때 혹시 절에 가보셨습니까? 예, 제가 묘양산에 있는 절에 한번 가봤고요. 거기 옛날 스산대사님이 계셨던데. 예, 그런 이야기도 이제 잠깐 들으면서 가봤고, 그다음에 그 저희가 있던 정방에 이제 또 그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방산 옆에 제가 그 사병 생활을 그쪽에서 했는데요. 그걸 보면서 참 그 우리나라에도 유서 깊은 이런 절들이 있었구나 하는데 그 정방산에 있는 절 같은 건 사실 80년도 후반에 새로 지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때 감은 안 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운치가 느껴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부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은 이제 선생님들 통해서 혹은 교과서를 통해서 이제 교과서. 예, 아주 안 좋은 쪽으로 배우고 있죠. 어떻게? 부처님 어떻게 설명하고? 그냥 그 집이 불에 타고 그럴 때도 주술만 외우고 연불만 외우고 그야말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다가 말만 하다가 이제 그 망치는 예,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아주 무지하고 멍난 쪽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웠는데 실제로 가서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그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배우는 것도 사실 선생님을 탓할 수도 없고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능력에 따라 큰 부자도 될 수 있는 반면에 돈을 못 벌면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우리 사회 속에서 작가들은 아직도 가난한 편에 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고서도 작가를 해보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북한의 그 향토 시인이었던 시인 김순석의 아들 시인 김성민이가 되고 싶은 이제 소망이 있고요. 또 나름대로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남북해서 이제 동시에 대학 창작 수업을 받은 유일무이한 사람이 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훌륭한 시인은 못 되더라도 사명감을 가진 시인은 되자 이런 소원이 있기 때문에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 젊음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배고픔 가서 일하고요. 네. 현재 한 3,500명 정도의 탈북자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지금 삶의 모습은 대략 어떠합니까? 예, 아주 각이한데 탈북자들이 일단 그 처음에 그 남한 사회에 이제 그 영향을 주었던 누구나가 사장이 되고 싶던 냉면집 사장이 되고 싶던 이런 이제 그 헛된 꿈은 깨졌다. 스스로 이제 깨버렸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만 사는 사회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이 주류가 됐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 그 구석구석에서는 그야말로 이 그 황홀한 좋게 말해서 이 세상에서 이제 잘못 발을 잠그고 뽑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있고요. 또 이제 그 눈먼 돈이라고 하죠. 날아가는 돈을 잡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탈북자들이 일단 많아졌기 때문에요. 옛날에 스타들 한둘만 있던 게 아니라
대중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각자들의 노력에 따라서 좋은 흐름으로 이제 통일을 대비하는 역군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탈북인 중에 김성민 씨는 예를 들면 시인이고 기타 글 쓰는 사람이라든가 다른 또 예술인들도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별의별 직종에 있던 사람이 다 왔는데요.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작가는 배가 고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이제 북한에서 작가동맹에서 그 이제 맹원으로 정맹원으로 있던 분이 4명입니다. 네. 그런데 다 지금까지는 아직 작가의 꿈은 졌고요.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글을 쓰면 전부를 쓰지 않을까 싶고요. 또 예술인들도 지금 뭐 탈북자들이 만든 예술단체가 지금 5개나 됩니다. 네,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것들도 이제 빛을 발휘할 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에서 생활하시는 동안에 이건 아무래도 너무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좀 많았을 거예요. 우리 시청자들에게 그런 속내를 한번 틀어놔 보시죠. 속 시원하게. 예, 그 처음에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탈북자들이 제일 먼저 말려 들어가는 것이 이제 사창가라고 하죠. 예. 이런 것인데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법적으로 돼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예. 법이 아닌데 그런 게 예, 있더라 예, 하는 걸 예. 보고 정말 충격이었고요. 예. 아닌데 그게 그 버젓이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발길을 끄는 것 여기에 참 그 충격을 받았고요. 다음으로는 일부 이제 제 고향 친구들이 이제 돈을 날립니다. 제 아주 가까운 친구가 이제 다른 탈북자들이 돈까지 포함해서 3억 6천을 이제 서해 군민 피라미드라고 하죠. 예. 그걸 현장에서 보면서 너무했다 이런 생각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네요. 그렇게 하고 얼마 전에 이제 그 남한에서 사귀는 친구들이 전화가 거포 올려왔습니다. 뭐 시한다. 그래서 저는 원래 와서부터 이제 데모라면 쫓아다니면서 구경을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데모를 보러 가자. 그래서 갔는데 국회의사당을 중심으로 놓고 우측에서는 이제 이라크 전쟁 반대하는 쪽이고 좌측에서는 찬성하는 쪽이었는데 이래서 6.25 전쟁이 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참 가운데 서서 가슴이 뭐 알싸하고 안타깝고 막막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려운 질문에 충실히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출연자 김성민 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줄곧 우리 민족 분단의 비애감에 목이 잠기곤 했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무가 만나는 문화인의 시간을 마감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